공식들, 정리들, 얘네들을 좌표로 증명하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 사실 중요하긴 해. 좌표 설정에 관한 이야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중선 정리가 뭔지, 파푸스 정리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무게중심의 특징이라든지. 그래서 중선 정리가 뭐냐? 어떤 삼각형이든 상관없이 직각 삼각형이든 둔각이든 이하각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삼각형이든 상관없이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에다가 3분의 1 이렇게 내리면 어떤 정리 하나가, 공식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하면 양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중선의 길이의 제곱과 요 뭐냐 뭐라 그러지? 어떤 C 길이의 제곱의 합의 2배랑 같더라. 이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고요. 예. 사실 얘를 가지고 막 앞으로의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건 아닌데 이거를 증명하는 문제가 나와. 좌표를 통해서. 여기는 46번은 그냥 이 공식을 그냥 적용하는 건데 하나가 추가가 돼요. 뭐가 추가가 되느냐?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의 성질 짚고 넘어가자. 상기시켜보자. 얘들아, 무게중심의 특징 뭔가 일단 정의부터 가보자.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냐? 뭐야? 낯가리 뭐야? 아니 모든 거야? 뭐야? 뭐야? 그건 특징입니다. 그 특징, 사실 같지도 않긴 한데. 괜찮아! 이제 아는데 무게중심은 저기가 뭐냐? 세 중선의 교점이야. 세 중선의 교점이야. 그걸 보고 무게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게중심이라는 건 각각의 점에서 중선 세 개를 이었을 때 반드시 교점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세 개가 동시 지나는 이걸 보고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긴 이걸 배울 때가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이거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중심의 특징은 일단 중선을 가지고 이었기 때문에 무게중심에서 쭉 이어서 만나는 점이라 보면은 반드시 1, 2, 3분이 이등분 되고요. 그 다음에 비율 관계하나를 갖고 있는데 항상 2대1의 비율을 갖고 있다. 여기서도 2대1의 비율을 갖고 있고요. 꼭지점에서부터 2대1의 비율을 갖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이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얘도 지금 이 문제에서 이 무게중심의 특징과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A씨를 구하라는 거고, 자, 도형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하는 거지만 항상 도형의 정보를 옮기고 시작해라. 이렇게 도형 문제에 무조건 선행돼야 되는 과정이야. 그럼 AB 길이가 6이고 BC 길이가 8이고 AG 길이가 2루트이다. AC 길이를 구하여라. 자, 중선 정리를 쓰려면 6의 제곱, 자, x의 제곱은 요 AM의 길이의 제곱에 BM, 8의 절반이니까 얘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뭘 구해야 돼? AM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뭐가 나와 있어? AG가 나와 있잖아. G가 뭔데? 무게중심. 그러면 이 성질을 쓰라는 거죠. 몇 대면? 2대 1. 여기가 2, 여기가 1. 그럼 여기 루트 2 쓰라는 거죠. 그러면은 AM 길이는 3루트이니까 제곱하면은 18. 그래서 x제곱 구하려면 뭐 이런 삼각형의 기본 성질을 요구하는 거고, 사실 얘는 공통수학 2 내용이라기보다는 너네들한테 이제 중학교 때 도형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다. 이게 이제 얘를 기반으로 뭘 할 거냐? 47번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리 말하지만 제일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냥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무조건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교과 과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와요. 그러면 얘는 이제 내가 뭔가를 해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채워보자. 어떤 삼각형을 줘. ABC. 그래서 얘가 중선 정리가 성립함을 좌표 평면에 대입해서 좌표의 수준에서 한번 증명해보라 이거야. 그러면은 좌표에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좌표 축이 필요해. 즉 이 그림을 좌표 평면에 옮겨서 한번 좌표를 가지고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원점을 어디에다 찍는가, 그게 가장 중요해. 그러면 그 원점을, 즉 0이 포함된 얘를 가장 이제 올바르게 찍는 방법은 점이 가장 많이 겹치는 얘들을 원점으로 찍으면 돼. 자, 보면은 AM, BM, CM 전부 다 M을 가지고 내가 다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저렇게 많이 겹치는 놈한테 원점을 부여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를 X축으로 잡아버리고, 즉 B, M, C 잡아버리고 A를 내가 어디 잡으니까 대충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은 좌표가 예쁘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또 옮겨서 할 때는 항상 원점을 어디에다가 두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길이 정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좌표를 설정하면 되는데, 여기와 여기 길이가 같으므로 내가 C에다가 A, 0이다 라고 적어주면 A가 양수겠죠. 그럼 B는 마이너스 A, 0으로 예쁘게 되더라. M은 0,0일 것이고 A는 아무 상관없는 놈이기 때문에 그냥 좌표를 C, B, C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파쿠스 중선 정리. 이 길이의 제곱에 이 길이의 제곱 더한 거의 절반, 2배가 이거 두 개의 길이의 제곱이더라. 이거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공식을 가지고 증명하라는 게 나와요. 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일단 10을 써. 내가 구별되는 걸. AB 제곱, AC 제곱이 2배의 AM 제곱, PM 제곱이더라. 이거 한 번만 할까요? 그러면은 저거에 맞게 다 공식 넣어버리면 돼요. AB 길이의 제곱은 B 플러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C의 제곱. AC의 제곱은 B 마이너스 A의 제곱. C의 제곱. 그럼 2배의 AM이니까 B의 제곱, C의 제곱. BM은 A의 제곱이다. 그러면 두 개가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한쪽을 정리를 해보면은 B제곱, EAB, A의 제곱, C제곱, B제곱, 마이너스 EAB, A의 제곱, C제곱이 되어버려가지고 B제곱 몇 개? 2개. A제곱 2개. C제곱 2개, AB가 사라져서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좌표를 이용해서 중선 정리를 증명하게 되는 거죠. 되니? 그렇게 해서 이걸 응용해서 여기를 채워보면 됩니다. 시간 3분 드릴 테니까 오늘 채워보세요. 이거 괜찮았어요?
뭐야 거의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다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아이고 시간이 빡빡하네. 체력을 길러야겠어. 벌써 힘들어. 오늘의 메인 요리 들어갑니다. 내분자. 자, 얘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툴을 따라오면은 절대 헷갈릴 일이 없고요. 그냥 쭉 따라오면 됩니다. 자, 내분 이 뭐냐? 나한테 점 두 개가 주어져. 수직선에서 한번 따져보자 우리. 수직선 위에서 점 두 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선분 안에 점이 하나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가 안내, 내 쪽에, 내부에 있다 그 내예요. 그래서 내 안쪽에 하나 점 P가 찍히게 돼서 이 점 P의 AP 길이와 PB의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 P의 좌표를 추측하는 도출해내는 공식을 하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 내분점 공식이라고 하고요. 자, 내분 길이의 비를 내가 m 대 n이라고 하면은 구하는 방법. 일단 비율을 더한다. 그리고 크로스해서 곱한다. m 곱하기 b 더하기 m 곱하기 a. 얘가 내분 점이 돼요. 이게 선분에서의 내분점 공식이에요. 근데 얘는 공식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워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이 노 세팅 같은 경우에는 워딩을 어떻게 하냐면 선분 A, B를 B에 M 대 N의 내분점 P 이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얘가 아무렇게나 워딩이 된 게 아니야. 순서가 겁나게 중요해요. A가 뭐가 되냐면 A, B라고 했으면 A가 시점, B가 종점이 되는 거야. 즉 A에서부터 시작해서 B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A에서 B로 가는데 M 대 N의 길이 B를 갖고 있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M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M의 비율을 갖고 있는 거고 P에서부터 B까지가 N의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거지. 순서가 겁나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BA의 M 대 N의 내분점 P 해버리면은 저렇게 생긴 게 아니라 B에서부터 시작해서 M 대 N의 비율을 갖고 있고 얘를 가지고 공식을 쓰면 M 더하기 N분의 M 곱하기 B 더하기 M 곱하기 A가 이제 내분점이 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니? 요것만 헷갈리지 않게 해주면은 내분점 공식은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툴은 이거야. 항상 내분점 구할 때는 요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선분 그어주고 이렇게 A, B 좌표 써주고 비율 크로스해서 공식 뜨게. 알겠니?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어디로 가보냐? 개념 확인 문제 8번 A 8번으로 갑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느냐? 선분 AB가 나와 있으니까 AB 찍어요. 마삼 2, 5. 그러면은 여기의 좌표는 마삼, 여기 좌표는 5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크든 상관없이 순서대로 찍어. 누가 더 크든 상관없이. 예를 들어 만약에 BA라고 했으면은 여기서 BA 5, 3, 마삼 이렇게 찍어요. 상관없어요. 반향을 이렇게 주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무조건 해. 그 다음에 비율에 맞게 점을 찍어주세요. 3대 1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냐면 공식 3 더하기 1분의 크로스 3 곱하기 5 플러스 1 곱하기 마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4분의 15 빼기 3이니까 12 피해 좌표는 3이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요 방식대로 하는 거야. 얘를 평면 좌표에서도 똑같이 할 거예요. 일단 괜찮아? 괜찮아요? 너네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한번 쭉 해보고 우리가 내분점 공식을 사실은 이미 쓰고 있던 공식이 하나 있었어. 이게 뭐냐면 중점 공식. 중점 좌표 구할 때 어떻게 하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잖아. 근데 사실 중점 좌표가 내분점 공식에서부터 나왔는데 어떤 두 점 A, B에 중점 P라는 건 우리가 2분의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표기를 배웠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게 내분점 공식이었던 이유가 1대1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1 곱하기 B, 1 곱하기 A 해서 P가 뜬 거였어요. 그래서 얘를 내분점 공식을 어렸을 때는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식 자체를 외운 거지. 두 점의 중점으로 표기다 하면서 2분의 두 개 더하는 걸로 어차피 결과는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뭘로? 이렇게 내분점 공식으로 나오는 거였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거 중점 구할 때도 그냥 2분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계속 수직선을 배우고 평면 좌표로 넘어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수직선에서 했던 거를 X축, Y축으로 나눠서 하는 게 평면이기 때문에 수직선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평면으로 확장을 하는 거야. 즉 그대로 공식들이 따라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평면 좌표에서도 내분점 공식을 쓸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또 똑같이 AB가 평면 좌표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얘를 x1, y1, 얘를 x2, y2라고 했을 때 얘를 m 대 n으로, 즉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P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공식을 2번 쓰면 되는데 이유 한 번만 하고 갑시다. 우리 점점좌표 구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 만들어 버리면 이 P도 똑같이 수직 내렸더니 닮은 선들을 하면서 여기가 m대이면 여기도 m대이고 여기도 m대이더라 라는 사실을 이제 닮은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하다 보니까 여기 좌표가 x1이고 여기 좌표는 x2 여기 좌표는 y1이고 여기 좌표는 y2라서 각각의 m 대 n의 내분점이라는 사실을 그림으로 알 수가 있어요. 닮음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하면 돼? 내분점 공식 2번 쓰면 끝이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m 대 n이니까 n 플러스 n m x2 더하기 n x1 이 x좌표가 되겠고요. 이쪽도 m 더하기 n분의 크로스 곱하면 n y1 m y2 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근데 이제 매번 좌표 구할 때 이렇게 다 직각삼각형에서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툴 하나를, 도구 하나를 이제 하는데 똑같이 평면 좌표라도 마치 수직선처럼 이렇게 그려줘요. 그 다음에 얘의 A의 X좌표를 위에다가 Y좌표를 좀 떨어져서 밑에다가 적어주고요. 얘도 X좌표를 위에다가 Y좌표를 밑에다가 적어주고요. M 대 N 비율 예쁘게 적어준 후에 각각을 써주면 헷갈리지 않게 쓸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겹치게 한 번에 쓴 거야.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은 SY 헷갈리지 않고 쓸 수 있거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하고 안 하고가 SY 좌표가 헷갈리지 않고 이제 오류 없이 답을 쓸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리고 이게 좋은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를 한번 적용시켜보자. 12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선분 찍어가지고 시점, 종점 지켜서 해봅시다.
그러면 문제를 그대로 해보면 5대 3이고요. 마이너스 1, 1 찍어주고 3, 7 찍어서 P좌표를 구해준다. 그럼 더해주면 8분의 5 곱하기 3, 15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해주면 8분의 12 되겠죠. 얘는 또 8분의 5 곱하기 7, 35 3 곱하기 1 플러스 3 8분의 38 되겠네요. 그래서 4 약분 안 되네. 얘는 2분의 3, 얘는 4분의 19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됐나요? 괜찮죠? 나머지 한번 숙제 한번 해보시고 오늘의 개념의 라스트 뭐냐? 무게중심. 별건 없어요. 정말 쉽습니다. 무게중심 구하는 법. 뭐래? 평균. 무게중심 구하는 법. 세 좌표의 평균.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X좌표의 평균, Y좌표의 평균. 그게 곧 무게중심 좌표가 돼요. 그래서 얘의 무게중심 좌표는 보통 이제 G라고 쓰고요. 저 G가 약자가 뭔지 기억이 안 나. 내가 영어가 약해가지고 G가 뭔지 모르겠는데 G라고 쓰고요, 보통. 그 다음에 3분의 평균, X좌표의 평균 구해버리고 Y좌표의 평균 3분의 1 플러스 6 플러스 2를 때려버리면 무게중심 좌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 점의 좌표를 받으면 우리가 세 중선의 교점인 이 무게중심 좌표를 바로 풀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응용돼서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꼭 무게중심을 구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뭐 공식 자체는 쉬우니까. 어디로 가보시냐? (54번)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빨리 봅시다. 툴을 사용하세요. 머리로 쓰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한번 적어주세요. 평면 좌표라도 그 수직선으로 그려주라고 했죠. 그러면 수직선으로. 이제 요거 하면서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할만해? 괜찮아? 잘 보는 거지? 보면 A, B 찍어가지고 1, 2, A, B 찍고 1대2 찍어서 P좌표 구해라 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좌표가 뭔 거래요? 2, 3이래요. 그죠? 그러면은 공식 쓰라는 거야. 대신에 이번에는 결과가 미리 나온 것 뿐이잖아. 그럼 2는 두 개 더한 비율에 1 곱하기 A, 2 곱하기 1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2가 6이어야 되니까 A는 4 이렇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3은 그러면은 더해서 9가 돼야 되니까 B는 5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되니? 자, 이제 얘는 공식이고, 사실 선생님도 내분점 공식을,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공식을 외우기가 너무 싫어서 자주 썼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길이비. 길이로 가요. 이 풀이 그래서 좋은데, 자, 1대2니까 A, B는 내가 3등분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의 단위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 1의 단위를 찾아가지고 그 비율만큼 수직선 계산을 해버리면은 좌표가 떠. 무슨 말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야? 이 1이니까 1이죠. 한 칸당 1이야. 그럼 몇 칸 더 갔어? 2칸 더 갔잖아. 그러니까 A는 뭐야? 뭐냐?
B는 한 칸 길이가 몇 자리야? 똑같이 1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몇 칸 더 갔어? 2칸 더 갔네. 그래서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제 선생님이 실전에서 썼던 겁니다. 이게 공식 쓰는 것보다 훨씬 빨라.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고급 스킬은 나중에 분수가 떠. 그 분수가 뜨면 어떻게 하냐? 실수배에서 늘려버린 다음에 마지막 결과를 줄여버리면 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고급 스킬이고 일단 현재는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오케이? 다음 한번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57번 한번 해봅시다. 57번. 문제를 풀면 A, B 찍고요. 마이너스 2, 0 찍고 A, B 찍고 누가 더 크냐에 상관없이 순서대로 찍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대1 찍어주고요. 아 그러면은 3등분의 1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쓸 수가 있겠죠. 좀 더 마음에 안 드네. 근데 그 점이 10,0이라는 거지. 공식 쓰면은 어떻게 해? 공식을 써주면 3분의 2a 플러스 마이너스 2가 10이다. 3분의 2b 플러스 0이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b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자? 한 칸당 길이를 정하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 자리예요? 12자리야. 그죠? 그럼 한 칸당 몇 자리야? 6자리야. 그럼 이 한 칸 더 가면 얘는 뭐가 돼요? 16이 되는 거지. 이게 뭡니까? 한 칸당 길이가 뭐예요? 0이야, 0. 0이야. 그럼 0, 0이니까 여기도 길이가 뭐야? 0이겠죠? 그럼 B도 보다 0 하면서 답은 4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지금 뭔 경우냐? A 좌표도 0, 내분점 좌표도 0. 다 어디 있어? X축 위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마이너스 2,0에 A가 있는 거고 내분점 좌표는 10,0에 P가 있는 거야. 그래서 2대1의 점이니까 2대1의 점에 여기에 B가 있는 거야.